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리기 쉬운 일반전표 본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날짜 8월 1일자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를 신진자동차 상사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자, 이런 문제 참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일단 가운데 구분선 하나 넣어주시고 뭘 팔았다? 차를 팔았다.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를 처분했다 라고 하는 것은 팔았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화물차는 뭐라고 쓰자? 차량 운반구 라고 불러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 구입 가격, 취득 가액을 잘 보셔야 돼요. 700만원에 구입을 했다. 700만원짜리 차를 빼주시고 이 차를 그동안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해서 없어진 누계 금액이 320만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처분했을 시에는 반대편 대변 쪽으로 빼준다. 자, 이때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원을 빼서 여기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320만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실기를 입력을 하실 때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가 몇 번이다? 208번이다.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잘 안 외워지죠? 자, 그렇다면은 차가 208이면 관계코드 감가상각 누계액 관계코드는 몇 번? 209번 거 관계코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차가 처음에 초반에 구입했을 때는 700이었으나 지금 320만큼 가치 감소로 인한 누계액이 320이었으니 자, 이제 장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700만원 따다당 땅땅땅 빼기 320만원 하고 딱 빼주시면은 380만원이 지금 뭐가 된다? 이 차의 장부 금액입니다. 그런데 380만큼의 가치가 있는 차를 얼마에 팔았어요? 300에 처분했죠.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그렇지. 38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못 팔았다. 자, 얼마만큼 못 팔았다? 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자, 80만큼 결국 손해 난 거예요. 자, 80만큼 손해 나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여기서 월말에 받다. 자, 아직 못 받았다.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상품 아닌 것들 팔고 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미수금 쓰자 라고 해서 여기 300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차 대변 합계 금액이 70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계였습니다. 첫 번째 분계. 자, 1바. 자, 1번으로 나가는 게 차량 운반구. 2바. 자, 두 번째로 나가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 자,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산하는 문제가 이론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1-5 문제 아시죠? 근데 요거를 안 썼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팔기로 지금 처분한 금액이 300이니까 여기다 300을 써주시게 되면 300을 쓰시게 되면 얼마만큼 손해 났는지 계산 나오죠. 여긴 700이고 여긴 620이니까 80만큼이 뭐다? 유형, 형태가 있는 자산을 처분해 갖고 손실 생겼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게 지금 화물차냐, 승용차냐, 또는 건물이냐, 비품이냐, 뭐 이런 것만 바뀌는 거예요. 기계장치냐. 자, 대상이 바뀝니다. 자, 지워줘 버리시고. 자, 2번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여기도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나왔죠? 승용차.
11월 14일자. 자, 승용차를 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구입 문제인지 처분하는 문제인지 잘 보시면 돼요. 승용차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냐? 취득 원가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800만원. 800만원. 자, 차가 팔려 나갔으니 반대편에는 누굴 써주자? 감가상각누계액을 써주자. 감가상각누계액.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죠? 처음에 어려워들 하시고. 자, 금액 400만원. 그렇게 하고 이때 자, 얼마에 처분했다? 3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언제 받는다? 1개월 후에 받는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상품 팔았어요? 상품 아닌 거 팔았어요? 상품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뭐라고 처리를 한다? 그렇지. 미수금 처리를 하자.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유형자산. 오? 금액 잘못 썼죠? 자, 300에 팔았군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면 저처럼 틀려요. 하고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생겼습니다. 100만원. 자, 이때 미수금은 받을 채권이므로 여기다가 뭐까지 처리해주자? 그렇지. 거래처 군산상사까지 써주자. 자, 이렇게 군산. 잘 하셨습니다. 군산상사.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미수금 문제가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8월 28일자 냉온풍기. 냉온풍기는 뭘로 분기하면 좋겠다? 그렇지. 비품으로 처리하자. 취득금액 쓰자. 취득금액. 취득원가를 찾아서 쓰자. 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는 뭘 써주자? 그렇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자. 자, 혹시 여기 지금 비품 코드 번호 알고 있는 친구? 그렇지. 212번 되겠지. 그렇지. 212번. 그렇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는 몇 번이다? 213번이다.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에 처분했다? 80. 그렇다면은 이 처분하고 금액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안 받았다. 여기를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쓴다? 보통예금. 자, 혹은 현금 받았어요. 현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기 받으러 안 받았다라는 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순진하게 여기다가 받으러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어음은 상거래가 아닐 때는 어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담보 성격으로 쓰셔야 되고, 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쓴 나머지 대금, 미수금 쓰셔야 된다. 미수금 80만원. 여기다가 가끔 어음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음 받았다 그래서 순진하게 받으러 음 쓰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죠. 이쪽은 300, 이쪽은 260, 40만큼이 결국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자, 미수금 금액은 경인상사가 되겠습니다. 경인상사. 자, 이렇게 어때요? 잘 해볼 수 있겠죠?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자, 사용 중이던 업무용 화물차. 자, 취득가액 600, 감가상각 누계액 420. 자, 15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월 21일자. 자, 업무용 화물차. 자, 화물차. 여기 또 마찬가지로 대변 쪽에다가 뭘 쓰자? 그렇지. 차량 운반구. 600만원 쓰시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보이시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제는 차가 208번이니까 여기다가 209번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420 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여기서 바로 15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받는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쓴다? 미수금이라고 쓰시고, 미수금 이렇게 쓰시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정확히
600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형자산 처분에서 뭐가 생겼다. 그렇지. 유형자산 처분에서 이익 나온다는 것보다는 대부분 손실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손실이 많네. 자, 가끔은 대변 쪽에다 써야 할 때는 뭘로 보시면 된다? 만약에 이쪽 금액이 더 크다면 이쪽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손실입니다. 손실. 자, 어때요? 우리 지금 미수금 하고 있어요. 미수금. 상품 아닌 것들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미수금 부분은 이제 지워져 버리시고 미지급금 한번 가봅시다. 이제 미지급금. 자, 9월 25일자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를 하고 출입문 설치비 60만원, 태극설비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건물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 수선 간단하게 유지 정도 할 때는 형광등을 교체했다는 등 또는 뭐 간단한 페인트를 칠했다는 등 저런 거 나왔을 때는 여기다 뭐라고 쓰죠? 수선비 이렇게 쓰지요. 자, 이거는 무슨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뭘로 보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건물이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선비는 단기 비용으로 한꺼번에 잡아버리겠다. 별로 금액이 안 될 때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건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건물 금액 60만원 60만원 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다?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다? 태극설비 자 미지급금 언제 나오는지 알겠죠? 자, 상품 거래가 아닌 것들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12월 20일 전 얘기입니다. 전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자 이렇게 지금 임차료 지난번에 임차료를 못 줘가지고 우리가 임차료를 못 줘가지고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자, 이 미지급금을 결국 뭐에서 뺀 거예요? 이렇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를 미지급금을 자, 좀 어려울 수 있겠네. 보증금과 상계하다라고 했어요. 보증금과 상계. 우리가 남의 건물 쓸 때 어떡합니까? 남의 건물 사용할 때 보증금하고 월세 주기로 하고 건물을 사용하지요. 그러다가 월세를 제때제때 못 내면 결국 무슨 말을 써요? 보증금에서 까인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과 상계하다 그랬으므로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임차보증금에서 100만원 까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계하다. 자, 고급진 용어 상계하다. 자, 보통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거래처를 각각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거래처 쓰시고 하늘부동산 임차보증금에도 하늘부동산 자, 이렇게 거래처를 쓰셔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자 100만원 자 100만원 지난번에 월세 주진 못했지만 일단 비용 잡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주다 보니까 자 주인하고 합의하에 임차보증금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7번 되겠습니다. 7번 10월 5일자 장미전자에서 1000만원 자, 구입을 했습니다. 매장 건물을 구입을 했구나. 건물을 자, 10월 5일자에 건물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얼마를, 그치,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미지급을 하다 그랬으니 여기서 미지급금 이렇게 쓰셔서 8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허세 친절하게 취득 원가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구입하고서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라든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는 세금들은 다 이 속에다가 부대 비용으로 보시고 더해준다. 그렇고 나머지 부분 2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한 줄 단위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미지급금 왜 나왔다? 상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장미전자.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자는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매출정 체육 행사에 협찬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120만 원을 구매하고 이렇게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카드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11월 5일자. 저기다가 거래처니까 기부금 되겠죠? 기부금. 하고 카드입니다. 미지급금 처리하셔가지고 미지급금 여기서 회사가 어디냐? 매출 거래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BC카드사가 우리 회사의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